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 26일 을미일입니다. 바로 백호대살의 날이고요. 바로 푸른 양이 나타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 천재들이 많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기 안철수 의원이 바로 을미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 또 으스하죠. 그런 머리를 갖고 나왔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점수를 많이 잃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잃었는 점수를 다 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기회가 천선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 기회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요즘에 지금 최고 핫한 것은 바로 단일화죠.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이는 다시 역사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뭐 이렇게 뉴스라든가 또 평론은 하는 채널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 철학자로서 이제 제가 책사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준석의 앞으로 젊은 사람의 살 길이다. 또 그 나이 때의 어떤 삶의 궤적이 우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써야 됩니다. 그런 양동 작전을 써야만이 이준석 같은 세대들은요. 85년생은요. 절대 뭐 억압이라든가 너무 사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는 그자들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또한 너무 업소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꼰대 또 그네들은 세대에서는 꼰대로 취급해 버리거든요. 만으로 40살이기 때문에요. 꼰대 취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들은 대부분 우유를 먹고 자란 시대들이거든. 세대들은요. 우리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세대들하고는 조금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또 뭡니까 이 모든 분유라는 것은 화학 제품 이런 데서 익숙한 인스턴트에 익숙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사정하거나 엄마가 하니까 해라 아버지가 하니까 해라 이렇게 따라올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준석을 따르는 2030 세대들이 이준석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준석이는 말고삐를 돌릴 수가 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준석이 따르는 어떤 2030 한 1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댓글 작업을 하는 댓글을 해서 네가 지금 단일화를 해라. 우리는 떠나겠다. 단일화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 이런 거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버드를 하고 천재적인 머리에서는 논리적으로 접근되죠. 억압을 하든가 너무 사정을 하거나 이러면 그네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60, 70대는 사정을 하면 먹히는데요. 지금 40살 나이에 하버드라는 천재 머리에는 그거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그럼 어떤 게 참모진도 있겠죠. 그 젊은 층에 아니면 여기 또 김용태하고는 친한 사이가 되니까 김용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딜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어차피 요 앞전까지는 이제 뭡니까 혼자서도 어렵고 저 혼자서도 어렵고 그럼 김문수 후보님 혼자서 어렵고 이준석이도 혼자서는 어려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뭡니까 둘이 합하면 된다는 어떤 확신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결국적으로 이준석은 역사의 죄인은 뭡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중임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임제를 얘기하는 거죠. 연임제라는 건 뭡니까? 지가 앞으로 5년을 하고 4년을 더해서 13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저희는 그 다음 이제 투표는 지금까지 이런 민주화 투표 이번도 이렇게 아직 뭐 부정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렇게 민주화 어떤 이런 투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검찰, 경찰, 그러니까 또 법조계를 다 자익으로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휩쓸어 버리겠죠. 그러면 민주적인 이제 투표가 없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를 활용을 할 겁니다. 사회단체를 활용하면 민주주의 같지만 사회단체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6.25 때 보면 빨간 이 완장 차고 와서 그 인민을 배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찔러주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왜냐하면 자유를 원하고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고 소득을 분배해주고 25만 원 주고 뭐 소득을 뭐 100만 원 기본 소득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완장 차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를 활용한다는 거죠. 사회단체 지금 좌빨이 굉장히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네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본체가 저기 거의 북한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 악행은 이 자들이 다 저지르는 겁니다. 그 자들이 법관을 뽑고 그 자들이 뭡니까 또 앞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어떤 돈을 뺏고 이런 역할은 악행은 이 자들을 시키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늘 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도 이재명이가 그 기자회견 받았으면 우리는 죄가 없고 가족도 죄가 없고 지도 죄가 없고 우리는 부정을 하지 않았고 이미 김영경이가 뭡니까 법카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죄 지을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거는 뭡니까 양동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 어떤 좌파의 개딸들에게는 나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억압을 해서 지금 가짜 기소를 하고 가짜로 나를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는 이런 거를 좀 어필하는 거고요.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어떤 양동작전.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지금 재판을 뭡니까? 5개나 받고 있고 12가지 혐의가 있고 어쩌고 해도 모든 건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참 우리 이게 인고면 여기에 영천이거든요. 여기에 경주김씨 양반들처럼 살아온 것처럼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죄진 것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혼란을 주면서 개딸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집토끼를 이제 뭡니까 구축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지지율이 오르고 단일화 얘기가 나올 간에 집 단속을 하면서 중도층에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동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뭡니까 센터에는 여러분이 계시겠지만은 결국적으로 뭡니까 너무 업소할 필요는 없고 85년생들은 업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뭡니까 천재적인 머리들은 뭡니까 양동 작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김문수님도 너희들을 내가 다 끌고 가겠다. 단일화를 안 해도 내가 천재적인 이 어떤 이준석이도 쓰고 이준석을 따르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2명하고 또 뭡니까 센터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너희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다 중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너가 표를 안 찍고 만약에 사표가 돼도 너희를 다 쓰겠다. 내가 이준석이도 쓰고 주변 사람 내가 다 쓰겠다는 이런 포지션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원신의 폭을 주는 거죠. 지금 이낙연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개헌을 하고 3년만 하겠다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듯이 또 40대 총리지에는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국무위원들도 40대를 주고 하겠다. 그건 이준석이도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가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렇지만 너무 업소하면요 이자들은 오히려 갑을 올리고 우리가 경선을 티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유능한 분이자 설란영 여사가 책사 중에 책사, 그리고 용병 중에 용병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궁합이 그 시대 때 어떻게 참 이 좌우가 만났지 않습니까? 전혀 경상도 여기 이 집에 이 땅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나이가 똑바로 이리로 가면 순천이 나오거든요. 순천과 경상북도 영천시 인고면에서 태어난 두 남녀가 만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란 여사가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많이 코믹한 역할을 많이 해주었습니까? 김문수는 별로 재밌는 건 없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희망적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 꼿꼿한 사람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부드러운 이미지. 설란 여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재밌는 또 전라도 말로서 재밌는 위트도 강하시고 이런 것이 지금 2030 세대에 굉장히 설란 여사가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마 남은 일주일은 설란 여사님이 다른 데 저는 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라도 가서 살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태어난 순천부터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서서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전라도 말로서 인사하고 전라도 말로 농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그도 하고 이러면서 간단간단 하면서 법카 얘기도 하시고 이제는 뭡니까? 그 자의 집안에 아들 재산도 많다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아들이 지금 재산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북섬이 나오죠. 시흥의 거북섬. 그 다음에 커피 원두 120원. 그 다음 호텔 경제양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콕콕 찌르는 겁니다. 콕콕 찌르면서 전라도 말로 인사하면서 다정한 또 거기도 가면은 또 설량 사람이 또 뭐 친인척도 그다음에 뭡니까 같은 고향 선후배도 있을 거고 또 학교 동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은 전라도에 살아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 김문수님은 굳이 그쪽 갈 필요가 설량 인사를 보내고 김문수님은 이 경상도 PK 이쪽으로 더 도우시면서 마지막 3일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서울
대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사들이 옆에 많이 계시면요, 일단 너무 업소하지 말고 어떤 뭡니까 약간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너를 다 끌고 갈 수가 있다. 너가 만약 사표가 돼도 뭡니까 단일을 안 해도 너를 다 쓰겠다. 이준석이도 쓰겠고 다른 무리들도 우리가 다 쓰겠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영원히 저는 마지막 28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5시로 보는데요. 그때 단일을 안 하면 영원히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때 마지막 기회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 왜? 이제 연임제를 하게 되면 13년을 해버리면요, 이재명의 나이가 현재 나이 76가 돼버리거든요. 76은 80줄까지 해먹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벌도 못 주는 게요, 재판관 다 바꿔버리고 헌재 다 바꿔버리고 모든 것이 좌빨되는 세대에서는 76세 때는 뭐 할배를 벌 주면 뭘 주겠습니까? 그때는 벌 줄 수도 없겠죠. 이미 판관들 재판관들 다 자익을 다 자기 손을 앞에 만약에 13년을 주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판가리로 만들어놔 버리겠죠. 그럴 때는 뭐 이미 76세에 대통령 나와도 벌 줘야 줄 것도 없고 받은 또 뭐 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제 13년을 노린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되고 이준석이는 최고의 역사의 죄인이 되고 다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뼈빛을 볼 수가 없고 이제는 뭡니까 최고로 가난한 나라로 가는 최고 속의 고성 열차를 탄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40, 50대가 가장 이재명의 지지율을 이렇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도 세금을 누가 가장 많이 냅니까? 40, 50대죠. 왜냐하면 그자들은 대부분 좀 직위가 좀 회사에서도 직위가 높지 않습니까? 공장이라도 부장이라든가 40, 50대는 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죠. 애들 대학 시고 이러면은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가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포퓰리즘에 기본소득 100만 원 주고 25만 원 주면 누가 다 냅니까? 40, 50대가 다 너희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된다는 어필을 해야 되고요. 또 2030 세대는 너희들은 우리가 땡겨 쓴다. 땡겨 쓰니까 이재명이가 다 땡겨 써버리면 앞으로 너희 세대가 이제 다 갚아.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0, 50대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결국적으로 기본소득 100만 원 주고 25만 원씩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뭐 결국적으로 다 교복섬 꼬리에 나죠. 시흥에 거북섬이 지금 가보면 거의 텅텅 빈다지 않습니까? 87%가 비었대요. 지금 이제 자랑질하다가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또 뭘 그것도 말을 돼요. 대통령 될 자다가 저쪽 뭡니까 저 울산 쪽에 가서 기장에 가서 사살 코스 해가지고 지가 이래서 얼리고 달래서 이 대통령 될 자가 할 언어가 아니죠. 사살 코스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쩌고 큰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것을 또 취재하고 자랑을 하더라고. 시흥시장하고 같이 우리가 코스에서 살 살아와서 2년 만에 이렇게 했다는 이가 저 시장 잡배들이 하는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될 자가 쓸 언어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품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제를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이장하면 딱 맞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한다니까 우리인들 기회는 일주일 받고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정말 사전 투표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거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하면 되고요. 우리가 본투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오지 김문수 후보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요. 이미 알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파란색 TV 보는 분도 내가 옛날부터 늘 이제 본투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후보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또 뭡니까? 또 나중에 논란의 문제가 안 되겠죠. 저자들이 10을 끈데기를 안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또 이렇게 부추겼지 않느냐, 사건 투표 못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우리 후보님의 어떤 책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적인 어떤 책략을 갖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준석이를 끌어안으면서 때로는 약간 협박이 들어가는 이런 게 뭡니까? 너를 다 쓰겠다. 결국적으로 너는 안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다시는 이런 투표할 기회가 없고 민주주의는 없는데 다음에 너가 이준석이가 또 대통령 기회가 있으니까 너는 기회가 없다. 영원히 13년이 지나면 이준석이 되면 50 중반이 되는데요. 그때 되면 네가 다시 대통령이 될 어떤 대통령 꿈도 못 꿔 이런 판가리가 다 돼서 그때는 또 수많은 인재들가 나와 있겠죠.
하겠죠. 젊은 층들이. 네가 젊을 때 네가 그렇게 안 했잖아. 네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어렵게 흘러왔자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 이러면 이준석이 역사의 다음 세대의 젊은 사람인데 평생에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유승민이가 보면 박근혜 또 이렇게 배신 연락이 지금까지 우파에 계속 공격을 받듯이 이준석이도 극골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서 약간의 사정도 일부 있어야 되겠지만 약간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죄인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또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도 너가 다 너를 다 쓰겠다. 우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다 쓸 때는 그래도 내가 대통령 되면 너를 다 쓰겠다. 너 다른 무리도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뭔가 기용을 하겠다. 이재명에는 빛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전신에 자기를 위하는 뭡니까? 이렇게 이재명 하나를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김문수 후보님은 뭐 김문수 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뭡니까? 빛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후보님이 가장 또 장점이 되는 거죠. 지금 또 설랑이다 두 분이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몇 분이 도와줘 안철수님, 그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장동영, 뭐 주지현 여러 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호롤단신 이까지 올라왔던 것은 인물과 인물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은 그 인물을 더 비교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과 선과 악을 비교시키고 이준석을 끌어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분석을 주는 것이 그자들에게는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또 그자들 다른 2030들이 그런 댓글 작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용이하게 이준석을 우리가 단일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일주일 남은 저도 참 애 같아요. 좀 전에 친척 아줌마를 만났는데요. 잠이 안 온대요. 이 단일화 안 될까 싶어서 저 또한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준석의 심리를 잘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한 70% 이상 지금도 28일 날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5시에 저는 단일화 한다는데 지금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다 품고 안고 가겠다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책사 입장에서 어떤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